지금 현재 연체 이율이 3%인데 15%, 24% 연체 이율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따뜻한 부동산 부자들의 경매마마입니다. 오늘은 연체 이율의 변화, 법정 최고 이율에 대한 변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연체 이율은 어땠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약정 금리가 있으면 거기에서 플러스 6 내지 7%였습니다. 물론 은행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더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권, 보험회사에서는 약정 금리에서 7 내지 11%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드사, 여신 전문 기관에서는 신용 등급에 따라서 20% 내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예로 우리 1금융권 연체 이자 적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변천도 많이 있습니다. 전에 근데 한중간에는 1개월 이하 연체일 때는 약정금리 6%, 3개월 이하 연체일 때는 약정금리 플러스 7%, 또 3개월 초과 연체일 때는 약정금리에다가 플러스 8%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우리 여신거래 약정서를 쓰러 가면 이렇게 쓰는 란이 있어서 이걸 작성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1금융권에서 지금 현재 금리가 예를 들어 3%로 대출을 약정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3%에서 우리 그때 당시 최고 금리 8%를 더한다면 11%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에는 적용했던 것이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연체 이율을 은행마다 다르게 또 1금융권, 2금융권 또는 사채 모든 것을 다르게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연체 이율이 법이 제정되어서 2018년 4월 30일부터 연체 이율은 무조건 3%입니다. 연체 이율이. 그러니까 약정금리 플러스 3%이죠. 내가 대출을 신청했을 때 금리가 예를 들어 2.5%였다. 그러면 연체는 3%를 더해서 5.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나는 금리를 조금 비싸게 했어. 그래서 예를 들어 5%의 약정 금리를 했었다면 연체 금리 전부 다는 3%를 더해서 8%가 되겠습니다. 우리 네이버 카페 마음이 따뜻한 부동산 부자들의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하고 제목으로 현재 그러니까 15%, 24% 연체 이율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하고 이렇게 또 어느 교재나 어디에 있는 거를 캡처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는 한번 말씀을 꼭 드리고 지나가야겠구나 싶어서 요거에 유튜브를 한번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앞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2018년 4월 30일자로 법이 개정되어서 연체 금리는 3% 이상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질문을 하게 된 거는 아마 이게 2018년 4월 30일 이전에 어떤 책이라든가 어떤 유튜브를 보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연체 이자가 15%, 24% 나오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채에 대한 거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뒤에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부 업자의 대출에 대한 연체 이자율을 약정금리 플러스 3% 이내로 제한한다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2019년 6월 20일자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3%로 다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3%가 아니고 연체 이자가 15, 25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마 그 전에 쓰여진 책들, 올해 출판된 지 오래된 책들을 거기에 대한 내용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좀 추천해 달라는 그런 얘기도 좀 종종 받습니다. 그래서 한번 책들을 보았더니 전부 예전의 물건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그 사례들을 갖고 얘기하는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한다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연체이자가 2금융권 예를 들어 6%라고 합시다. 그러면 6%에 연체이자 3%까지 한다면 우리는 9%가 되겠죠. 그럼 9%에 이거를 제가 채권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질권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죠? 거기에 보통 한 6%, 6.5% 질권대출이 되죠. 싸게 한다면 뭐 5.5% 될 수 있고요. 그럼 6%를 잡습니다. 그러면 내가 3%의 이자를 보기 위해서 질권대출을 받고 질권대출을 받으면 3% 이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거를 이익으로 해서 이거를 진행을 한다.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지죠. 그래서 요새는 NPL을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도 약간 그 수익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배당으로 그러니까 15%, 25% 연체일 때가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게는 수익 구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새로운 수익 구조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 수익 구조로 우리가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 기존의 책들은 맞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를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부업체도 3%로 된다는 거. 그러면 모든 금리 연체이자는 3%로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현행 법정 최고 이자율이 24%인데 이거는 무슨 말인가요? 예, 연체이자까지 포함해서 사채로, 대부업체로 사채로 했다 하더라도 24%는 넘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24%도 2020년 하반기 법정 최고 이자율이 24%에서 20%로 시행 결정이 났습니다.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하반기를 한다면 아마 9월, 10월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우리 연 20%로 시행을 하겠다고 지금 개정은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른 거 하나를 보겠습니다. 저희 마음이 따뜻한 부동산 부자들에서 NPL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강의 듣고 계시는 분이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거를 하고 싶다고 보내왔습니다. 유동화 회사에서 이거를 1억 6천에 주기로 약속을 받았고 그 다음 요거 시세를 조사했더니 2억 초반대라고 했습니다. 2억 2천, 2억 3천. 그리고 청구 금액을 보면 1억 9,800입니다. 채권 최고액은 2억 초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단순한 계산으로 이거를 1억 6천에 가져와서 2억 초반에 채권 최고액까지 낙찰가를 쓰고 그 다음 이거를 우리가 할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익이 나니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검토 좀 부탁합니다. 하고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검토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 또 이거는 주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득세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연락을 주셔서 요 물건은 당신한테는 안 맞습니다. 다른 물건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보여지는 것으로는 1억 6천에 가져오고 또 2억 초반대까지는 우리가 유입으로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매매가가 2억 2천 3천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충분히 수익이 나겠네 하고 그냥 덤벼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도 따져야 될 부분들이 있죠. 건건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하니까 수익이 났어.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돼 문제 없어.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따로따로 건 바이 건으로 보셔야 합니다. 마음이 따뜻한 부동산 부자들에서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